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5월 27일 급등하는 원자력 대장주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이전부터 보셨던 분이라면 제가 얼마나 원자력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좋은 추세에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다는 것 알고 계실 텐데 이거 유튜브에 지금 이렇게 10분 주식 원자력 검색해 보시면 제가 3월 11일 이렇게 3월 11일 1편 2편 나눠서 말씀드렸고 2월 달에도 말씀드렸고 1월 달에도 이렇게 저평가인 테마, 원자력, 그리고 상승 추세와 정책주가 만났을 때는 필승이다. 이렇게 꽤나 크게 강조하면서까지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정책주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바닥권에 있을 때는 치고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자력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 부분 저출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총선이 다가오면서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는 아가방 컴퍼니가 굉장히 저점에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그 상승이 좋게 나왔었죠.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 다음 타자는 원자력이 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터져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트적으로 이런 국가의 정책적으로 관련된 테마 종목들 찾아보신다면 분명히 저점에서 쉽게 매수해서 생각보다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 항상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조금 개인적인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혹시 뭐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그 테마에 대해서 파고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 정도는 저도 수용을 해서 한번 이렇게 테마로 묶어서 종목을 설명해줘도 괜찮겠다 싶은 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설명이 조금 길었었는데 일단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제가 이전에 뭐 잠깐 말씀드렸던 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정말 메모장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원자력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작년에 큰 하락이 있었고 하지만 내년도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대폭 증액할 것이다. 이런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미국 총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바이든은 친환경 전기차 수소 태양광을 밀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반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밀지만 요 두 후보 모두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렸고 세계 20국 중에 17개국에서는 원전을 지지한다는 이런 내용 그리고 특히 요즘 에너지 부족에 대한 이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 계속 갈 가능성 충분히 이제 저점을 다지고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단기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오늘 상한가도 가고 거의 뭐 10% 20% 오른 종목들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종목들 쉽게 따라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눌리는 구간이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조정이 있을 때 매수하는 게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진엔텍입니다.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대장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상장하자마자 사실은 상한가 갭 띄운 상한가까지 만들면서 정말 폭을 큰 파동으로 움직였다. 저점 라인 때는 14,000원대였고 고점은 거의 이런 부분들 35,000원대까지 거의 50%까지 급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100% 상승하고 다시 한번 50% 급락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상한가가 만들어지는 구간부터 다시 한번 추세는 좋게 바뀌고 있었고 의미 있는 구간 가격대가 이 부분 35,000원, 36,000원 요 저항 라인이 잡혀져 있었는데 요 저항 라인 위에서 오늘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상한가를 만들면서 꽤나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항이 없는 구간을 가볍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대장주로서 큰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당연히 저는 알 수 없겠지만 요 보유하신 분이라면 정말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상한가 나왔고 좋은 거래량 실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5일선 깨지 않는 상태에서 원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상승할 수 있는지 요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진엔텍 요 대장주로서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나왔던 종목은 에너토크죠.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 자체도 고점 대비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점을 지금 횡보하는 구간에서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 이전에 역시나 열심히 제가 체크하면서 말씀드렸고, 하지만 하락이 최근에 강하게 나오면서 급락 나왔었고, 이전 저점 라인 때 대략 5,500원대 라인을 하루 이틀 정도 이탈하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무너지려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결국에는 윗꼬리 길게 다는 거래량 터진 모습을 보였고, 그대로 윗꼬리 길게 달고 빠졌으면 심리가 무너지면서 정말 더 큰 급락이 나올 수 있었지만, 최근은 이 윗꼬리를 채워주는 상승이 나왔었고 오늘 상한가까지 만들어주면서 결국에는 요 바닥권에서 형성됐던 요 전체 매물대들을 돌파하는 완벽한 상한가 장대 양봉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 지금 우진 엔텍과 마찬가지로 우상향의 방향성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지금 위치에서 따라서 추가 추격 매수하는 것은 좋은 습관은 아니겠지만 일단 보유하신 분이라면 그래도 지금 위치 굳이 매도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생각 드니까 한번 흐름을 우상향 방향성 의미 있는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 얼마나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은 전체적으로 다 요런 구간들이었죠.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도 요런 구간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특히 제가 지금 볼 종목은 우진에너빌리티. 제 영상을 진짜 올해 초부터라도 꾸준히 보셨다면 제가 우진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나 요거를 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던 구간들 요런 구간들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14,000원에서 16,000원 사이. 그러면서 한번 좋은 돌파가 나오면서 요런 구간이죠. 좋은 수급이 있었고 좋은 거래량 같이 실리는 부분에서 단기간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오히려 강하게 하락을 하면서 심리가 한순간에 무너지려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전 저점 라인 14,000원대를 지키면서 최근 상승 흐름을 좋게 가져왔고, 이평선 모여있는 구간 돌파했고, 결국에는 이전에 저항이 됐던 가격대가 대략 요 부분이죠. 요 매물대 구간 대략 19,000원대, 20,000원대를 돌파하는 상승을 오늘 보여주면서 완벽하게 두산에너빌리티 역시도 요 매물대를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 흐름 역시나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지금 두산 한번 검색해 볼게요. 두산 역시도 좋은 상승 대장의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저거는 제가 리스트업을 두산을 안 넣어놔서 지금 잠깐 검색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것도 뭐 그대로 대장주로서 올라가고 있다. 좋은 수준 내용이 나오면서 급등의 추세를 만들고 있다 생각하니까 이런 종목들 역시 대장주 그대로 5일선 따라서 우상향의 방향성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흐름 역시나 굉장히 좋았었고, 요런 바닥권에 있을 때도 좋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평가, PBR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때 두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 꽤 그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일단 가지고 계시다면 이런 상승 축하드린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산인더스트리입니다. 수산인더스트리 역시도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이렇게 고점 대비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추세 라인을 바닥권을 다지면서 돌파를 했었고, 결국에는 상승 횡보 구간을 만들다가 요 수급 라인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과거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수급이 그대로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이전에 저항이 됐던 구간대 대략 25,000원대를 돌파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16% 급등하면서 상승 추세를 굉장히 예쁘게 만들었고, 이평선 라인대들도 정배열 상태를 만들면서 올라가려는 모습 보인다는 거 역시나 의미 있던 저항 가격대가 대략 27,200원에도 잡혀 있었는데 오늘 24,000원대, 27,000원대 그대로 돌파하면서 양봉 만들어냈다는 것. 요 매물대 한번 돌파했던 흐름 자체 돌파를 성공했다는 오늘 흐름 자체가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 듭니다. 다음은 우진입니다. 우진 같은 경우에 저는 수산인더스트리까지
요 정도까지 딱 대장 주지 않을까, 혹은 수산인더스트리가 시가총액이 조금 낮다 생각하시면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까지가 일단은 상승률 흐름으로 봤을 때는 대장주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따라가는 종목들 우진이죠. 우진 같은 경우에도 우진엔텍이 상장했을 때 상장하고 나서 단기간 올라가는 듯 했으나 오히려 상장 당일에는 급락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바닥권 8,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평선 라인대 우상향 돌파하면서 오늘 우진엔텍 상한가 갔고, 우진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22%까지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조금 길게 달리면서 빠지는 모습 보여줬네요. 하지만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 5일선 지지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 여전히 없는 상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 강했던 저항 라인 때는 대략 1,500원대 부분이었는데 오늘 1,500원대 살짝 돌파했다가 이 부분 밑으로 가격대가 빠졌습니다. 다음 거래일부터 1,500원대 다시 넘겨주면서 앞에 봤던 대장주들과 같이 요 매물대 라인들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한신기계입니다. 한신기계 역시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이런 좋은 상승 추세가 있었다가 이평선 라인대들 돌파하려는 모습 보이고, 요것도 우진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전에 봤던 두산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심리를 무너뜨리는 급락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과거의 바닥권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고 최근에 우상향 하려는 모습, 모여있는 이평선 구간을 다시 한번 양봉 돌파하려는 모습, 좋은 거래량 들어오면서 오늘 상승 추세 만들어줬다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르비텍입니다. 차트 비슷하죠. 최근에 원전 관련주 급락하는 심리를 무너뜨리는 모습 보였다가 저점 구간에서 다시 반등하려는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 다음은 서전기전 마찬가지, 요 종목 자체도 지금 바닥권까지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빠졌다. 저점 라인 때 4,200원대부터 반등을 시도하면서 계속해서 캔들은 우상향의 방향성을 만들고 있었고, 중간중간에 상승할 때 거래량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때 횡보할 때 거래량 대비 올라갈 때 거래량이 확실히 많이 실리는 모습을 좋게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 길게 그렸지만 역시나 이 윗꼬리를 채워주는 상승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다음은 BHI입니다. BHI 역시 이런 구간들 상승 조정이 굉장히 일정한 종목이다 말씀드렸고, 저점 라인 때는 6,700원, 고점 라인 때는 11,700원 이렇게 과거에 제가 표시를 해뒀었네요. 오늘 11,700원대 돌파하는 상승 나왔지만 윗꼬리 살짝 달았다는 거, 그리고 저점 라인 때 지지받으면서 점점 캔들 자체는 또 올라가려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 위치에서 신규 매수로서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보유자라면 5일선 계속 타고 올라가려는 이 흐름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일테크노스입니다. 이 종목도 과거에 제가 사실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이런 구간 장대 양봉이 나온 순간부터 조정이 있었다. 분할 매수를 해야 될 부분은 대략 7,400원쯤에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7,400원이 무너진다면 다음 분할 매수해야 될 구간은 6,400원이다. 이런 두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정말 심리가 많이 무너지면서 6,400원까지 가까워지는 모습 보였으나 단기간 반등, 오늘 7%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분할 매수할 수 있었던 포인트 7,400원대를 살짝 넘겨주는 모습 보였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이때 거래량만큼 들어온 부분을 만들어내면서 추세를 크게 돌려내는 모습이 나올지 이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HRS, 계속해서 좋게 올라가고 있네요. 거래량 한번 터지고 나서부터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 없다가 모여있는 이평선 구간 우상향 돌파, 그리고 계속해서 5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좋은 모습이다. 다음은 우리기술, 이 종목도 사실 상승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대장주의 흐름을 가지고 있고, 비록 오늘 5%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적게 올랐지만 그 전에 올랐던 흐름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꽤나 긴 기간 동안 한 2달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의미 있는 저항 라인 때 돌파되니까 단기 급등 나왔다는 거. 요 흐름을 모여있는 특히나 고점 대비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횡보를 한다. 횡보 구간에서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왔던 요런 세력 매집의 흐름이 있는 종목이라면, 그리고 고점 자체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선이 그려지는데 그 추세선 라인을 명확하게 돌파한 종목이라면 분명히 주의 깊게 봐야 될 종목이다 많이 말씀드리니까 요 추세를 한번 저점에서 내가 어떻게 매수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뭐 일진파워 이런 것도 사실 대표 원전 관련주죠. 저점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았고 바닥권에서부터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들어왔던 모습들이 보여줬고 이평선 라인 때 횡보하는 모습 보였지만 의미 있는 저항 라인 때를 최근에 돌파하고 있다. 이런 생각. G2파워 일진파워와 굉장히 유사하게 커플링 되면서 움직이는 종목, 여전히 바닥권까지 빠졌다가 횡보하는 모습에서 이평선 라인 모인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하니까 5일선 따라서 강하게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성파워텍 마찬가지 최근 조정받았다가 그대로 5일선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전 KPS도 급등 이후에 조정 강하게 받았고 거의 바닥권 매물대까지 빠진 상태에서 단기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네요. 다음은 현대건설도 이것도 제가 긍정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개인의 심리가 무너진 상태에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고점이 점점 이렇게 낮아진 추세 라인을 최근에 정말 심리까지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돌파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추가 상승 나왔을 때 35,000원대 다시 한번 넘겨준다면 이제는 정말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태웅 이런 종목들도 추세 자체는 지금 고점 조정 바닥권에서의 횡보를 보이다가 우상향 최근에 한번 급락이 있었죠. 거의 19% 급락했지만 빠르게 회복해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종목이지만 추가 상승 나왔을 때 요 매물대 넘어가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요런 부분 보시면 좋겠고 효성중공업 뭐 이거 말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죠. 이거 뭐 이런 구간 의미 있는 저항 구간 때 20만원대 돌파되니까 그대로 40만원 넘어가면서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 신고가를 만들어냈다는 것 대단한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또 볼 거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은 사실 뭐 전기 전선 이런 관련주에서 이미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뭐 마이너스 2% 빠지긴 했지만 이전에 제가 꼽을 때는 사실 원전 관련주로서 꼽았는데 그냥 요런 테마를 싹 빼고 봤을 때도 이평선 라인대를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한 이후로 그대로 5일선을 타고 올라갔다는 것 요 정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대장주 관련주들 말씀을 드렸고 뭐 지금 와서 뭐 우진엔텍 같이 고점이 있는 종목들 따라 매수했을 때 당연히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근데 내가 사고 나서 오를 수는 있지만 매도할 때 수익을 볼 가능성은 저는 꽤 낮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고점에서 잡았던 만큼 사람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른 만큼 올랐을 때 팔고 싶어하는 요런 사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약간 욕심을 조금은 버리시고 내가 요거 놓쳤다고 해서 수익을 주식을 다 놓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의미 있게 저점을 다지는 종목 특히나 앞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정책 관련주들 중에 나는 요 종목이 될 것 같다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저출산 관련주 이어서 원자력 관련주 그리고 그 다음 넥스트는 또 어떤 게 있을지 뭐 저도 당연히 연구를 해봐야겠고 뭐 요거 보시는 구독자님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특히나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서 매매를 하는 것도 저는 분명히 좋은 매매 방법이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차트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요런 정책이나 혹은 실적 관련에 대해서도 꼭 연관지어서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뭐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화장품 관련주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 그런 부분은 또 실적과 연관돼서 차트를 같이 보시면서 매매를 한다면 분명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좋은 종목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그런 종목들 많이 찾아서 많이 말씀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